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장 이수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재정지원 설명회를 참석해주신 많은 우리 기업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작하기 전에 그냥 대표자 개인 이름이라든가 핸드폰 기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꼭 기업명으로 바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그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도사업비로 개편됨에 따라 약간 그 변동되는 사항이라든가 바뀐 사항이 있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하게 되는 사업 설명의 내용은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 시설 장비, 그리고 해당 사업에 작성하기 필요한 사회적 가치 지표를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다 끝난 이후에 교육 자료는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도 해당 지금 사업 설명회 온라인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사경센터 유튜브로 게시를 하고 다시 우리 기업분들께 차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는 마지막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기업 대표님들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주요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료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고용노동부 사업일 경우에는 기업당 그 50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해 도 사업비로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국비 사업비로 매칭했을 때보다 이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당 5인 이하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기업별로 1년 단위로 약정이 체결이 됐는데요. 올해는 그 회계연도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원 기간 같은 경우에도 기업당 최대 그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예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 1년, 인증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 2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 지원 비율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예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를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3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50%, 또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일반 기업이 20%까지 또 취약계층이 4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고무상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지원금에 대한 그런 지원 기준 단가, 그 다음에 회차별로 수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공고문 또는 교육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많은 기업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참여를 하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공고 개시가 되었고요. 2월 4일까지입니다. 근데 앞서서 사업계획이 시설 정비랑 조금 다른 점은 창출 지원 사업 이게 꺼져버렸어. 가 아니고 우리 기업분들이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 해당 사업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고생했어. 소리가 안 들려.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리가 안 들려?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소리가 반드시 들리네. 가입을 한 쏘는 거 아니야? 이후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군이랑 같이 현장 실사를 가게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음소거가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정비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참여해주신 기업분들 다 음소거 집에 다 했는데? 처리했는데요. 이제 잡음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나요? 왜 안 돼? 네, 그럼 바로 또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는구나. 하고 있죠. 처리 검토 현장 지금 실사를 자꾸 넘어가고 시군 그리고 있거든요. 저희 사경센터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3월쯤에 또 2시부터인데 도에서 하겠지. 심사 또는 선정 그 심사 대면이 있고요. 그 안 하고 이후에 있나, 아직? 시군에서 우리 기업들끼리 약정 체결을 하고 기업은 시군에게 채용 예정자를 명단을 제출한 이후에 시군에서 다시 채용자를 확정 또는 승인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우리 기업분들이 시군에게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금 지급 그리고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음소거 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추진 절차는 기존이랑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을 참여하는 대상도 동일한데요. 반드시 유급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 기업, 그리고 유급 근로자를 한들 고용하고 있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 근로자라고 하면 고용보험상 가입이 된 사람을 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최대 지원 기간은 예비 같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1년 지원이 가능하고 인증 사회적 기업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을 1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기존의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을 2년 이상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사유가 국비 매칭에서 도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기존에 지원하셨던 분들보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신생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분들 위주로의 사업을 조금 개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지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2023년 상반기에 선정된 기업분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분들은 2024년도에 지원 연장을 한 5개월에서 4개월 정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에 선정된 기업이 올해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는 이 연장분을 제외를 하고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와 제외 대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급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있지 않는 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업분들도 신청이 불가하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그 취약계층 중증 장애인의 총 근로자 20%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회 서비스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미만에 달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중에 우리 유형이 일자리 제공형인 기업분들이 있으세요. 이 기업분들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50%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명을 신청을 했는데 2명 중에서 1명 이상은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5번 같은 경우가 우리 기업분들이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고일 속하는 직전에 그 3개월부터 약절 체결일까지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해고 조치를 하였다든가 해고 조치 등 그러니까 고용 조치를 한 기업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으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원 기간까지 최대한 지원을 받고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은 또 인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여부를 기업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체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정보 시스템 상으로 온라인 사업보고서를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해당 사업에 참여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안정적이지 않은 좀 단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영업활동 관련해가지고 사회적 물을 일으킨 기업,
또 심사에서 참여 제한한다고 판단했을 때 등등 다양한 또 범위 내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좀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하게 이제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 근로자를 임금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저임금은 앞서 공고문 또는 해당 그 교육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2025년도에 현재 지금 공고가 떴고 2월 달에 현장 실사가 있고 3월 달에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정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비율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1년차 같은 경우에는 30%, 2, 3년차 같은 경우에는 20%.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20%가 되니 이 부분도 확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산 소진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이 종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기업분들께서도 인지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청 서류가 좀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서, 그리고 우리 기업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사업 계획서,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의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뭐 취약계층 참여자 증빙 서류가 있겠고,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서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재정 지원 자격 확인 또는 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들, 그리고 우리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지표가 신규로 신청했을 때는 3번, 6번, 14번, 재심사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3번, 6번을 반드시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회적 가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업개발비 신청하신 기업분들도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점 같은 경우인데요. 이거는 지금 신규로 신청한 기업분들인데 사회적 가치에 지금 3번이랑 6번이 정성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그 정량 평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고용 성과 같은 경우에 동일 업종의 유급근로자 분포소 수는 정성 평가이고 그 위에 지속적인 고용 창출 가능성이라든지 우리 기업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셨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분들도 작성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 주체 견실성인데요. 이것도 매출 성과는 정성평가이고 사업에 대한 우선성도 정성평가입니다. 또 기업 혁신은 사회적 가치 지표 14번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정성평가인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심사도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사회적 가치는 정성이랑 정량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고용도 사회적 가치 지표 3번, 6번 통해서 정성, 정량 부분 파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 주체 경실성도 매출 성과는 정성, 그리고 우수성 같은 경우에는 정량, 그 다음에 우수성 같은 경우에는 정성. 그리고 재심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경영 공시 여부가 이제 가점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 만약에 우리 인증 사회적 기업이든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자율경영 공시를 했을 경우에는 가점을 받는다는 점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작성을 할 때 우리 기업분들이 먼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한다면요. 현재 우리 기업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 김치를 다른 지역 농산물이랑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근로자 파트가 뭐 제조, 유통, 현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어떠한 업무를 좀 더 활성화할 것이다 아니면은 신규 사업을 개발할 것이다 등등 어떻게 이 사업 계획을 시행할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이 우리 제품에 대한 그 서비스라든가 사업 서비스 형태 등등을 사진상으로 첨부를 해주시면 현장 시사를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심사 때, 이 기업은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명확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체적으로 사진 또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어떠한 그 기대 효과를 도출할 것인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근로자 채용 계획인데요. 먼저 기업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등 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지, 어떤 업무를 부여를 할 것이고, 어떠한 그 복지 혜택을 줄 것인지, 뭐 등등 이렇게 근로자 수행 업무, 근로 조건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참여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점자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기에 이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받음으로써 목표 매출액이 뭐 2024년도에는 2억이었다면 한 명 지원을 통해 뭐 2억 5천 또는 3억으로 달성을 한다든지 이에 따른 산출 근거 뭐 김치를 100개를 팔았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를 팔겠다 등등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 매출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방안, 뭐 온 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유통 채널 확보를 통해 신규 고객 소비자들을 확보하겠다 등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관리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항을 점검을 하고 좀 더 투명하게 우리 사업비를 정산 처리하겠다라는 내용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 사용 계획, 우리 기업이 이제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그 성과급, 그다음에 급여 인상 등등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 사업 관리 및 향후 계획에서 사업 관리 그리고 향후 계획도 예비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인증으로 진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인증인 기업인 경우에는 향후에 어떻게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사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 진행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를 투자를 해서 어떻게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 기업이 뭐 기부금 또는 사회적 목적금이 이 정도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뭐 지역사회에 환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 기부를 하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먼저 첫 번째로 공고 기간이 어제 게시가 되었고 2월 4일 6시까지 공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꼭 늦지 않게 마감일에 닥쳐서 신청하지 말고 그 이전에 여유롭게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한 기업만 해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고용 조치에 있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제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이제 시군 또는 이제 기업에서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참여를 제한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분들께서도 인증 사회적 기업은 4월, 10월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5월 말에 반드시 사업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분들도 꼭 놓치지 않고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참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 시 이제 신규랑 재심사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최초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규이고 직전 연도 작년 2024년도에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심사로 표기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수이고 이따가 사업개발비랑 시설장비 이후에 다시 한번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3번, 6번, 14번 지표가 필요하고요. 재심사 같은 경우에는 3번, 6번 지표가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사업 개발비랑 신설 장비 이후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 사회적경제통합조사센터 팔로전 팀장 이기문입니다. 다음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사업에서 도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본적으로 좀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기업들의 사전 숙지에 대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오늘 설명을 통해서 질의사항들은 오늘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그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까지 안내를 마친 다음에 채팅방으로 뭐 질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이어서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비 총액은 7억 원입니다. 도비 2억 1천, 그리고 시군비 4억 9천으로 해서 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당 그 사업개발비에 대한 지원 대상은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입니다. 지원 기간은 매 회차마다 이제 약정 체계를 1년 단위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 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연 1억 원 이내, 그 외 같은 경우는 그 외라고 표현한 것들은 인증 사회적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기업들은 연 5천만 원 이내입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은 연 1억 원, 그리고 지원일로부터 5년 내 3년이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 5천 원이고, 지원일로부터 3년 내 2년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회적 기업을 좀 빗대서 해석을 하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일 경우에는 지원일 3년 이내 2년, 그리고 인증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5년 내 3년, 이렇게 해서 총 5년간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품질 개선, 홍보 등에 관한 부분들이 사업개발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좀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 불가능에 대한 항목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사업개발비 신청할 때 본인들이 해당하는 사업개발비에 대한 어떤 지원 항목이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조금 판단의 기준이 좀 불명확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 불가능 항목뿐만 아니라 지원이 가능한 항목까지도 명시를 해서 기업 대표님들이 좀 사업에 좀 참여에 용이하게끔 안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일체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불가 항목에 대한 완화 조치를 통해서 시제품에 한해서 시제품에 개발되는 재료비 총 사업비 20% 한도 내로 인정을 해서 재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단순 홍보물 사용 불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 사업 중에서 디자인 패키지 개발, 그리고 온라인 광고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가능 항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참여기업 공모가 시작되면은 신청 접수 이후에 서류 검토라든가 현장 실사가 도, 시군, 센터를 주관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해당 실사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사 선정이 되고, 이후에는 이제 시군과 약정 체계를 통해서 기업분들에게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은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3년,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정 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연간 지원 한도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특히 이제 예비 마을기업이라던가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법인 자활기업 같은 경우 사업개발비를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을 텐데,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또한 3년 이내 최대 2년으로 해서 연간 5천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 한도 같은 경우는 3년 내 2년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2번 2년 동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지원 한도가 1억 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사업개발비라든가 시설장비비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이 1년에 2번 있는 경우도 있고 1년에 1번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으로 계획됐지만 뭔가 사업비가 좀 잔여 사업비가 남거나 이럴 경우에는 하반기 2회로 개최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기업들이 1년에 2회의 사업개발비를 받은 것도 1년을 참여한 걸로 계산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뒤에 가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자격은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고 본인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참여 제외 대상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과 관련된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유급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사업개발비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으로
실제 근무 여부라든가 임금 지급 사실, 그리고 임금 체불에 관한 사항들이 신청 이후 현장 실사 단계에서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점. 나머지 이제 뭐 제재 사항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료를 공유할 거니까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용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명시는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가능 항목 같은 경우는 브랜드 로고, 기술 개발, R&D 비용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비까지 쭉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브랜드 로고 그리고 그 기술 개발 R&D 비용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한 또는 기업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브랜드 개발 그리고 생산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 부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홍보 자료를 제작하거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다는 경우 해당 항목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판매 시장 수요 조사 예를 들어서 본인 기업들이 어떤 경영 전략 또는 영업 전략에 따라서 기술 개발이 필요한다거나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어떤 시장 수요가 필요한다거나 이런 마케팅에 대한 조사에 대한 비용도 사업개발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제품에 대한 제작비, 예술 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발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그리고 고객 관리에 있어가지고 PS, AS 등과 같은 소요 비용, 그다음에 특허 출원이라든가 인증 취득비. 여기서는 사실 이제 특허라든가 출원에 대한 비용 이야기만 했었는데 그 밖에 뭐 경영 활동이라든가 제품에 관한 인증 여러 가지 인증 사항이 있는데 그 인증 취득에 대한 부분도 사업개발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 목적이라든가 사업 모델에 대한 발굴 비용을 해서 뭔가 조사라든가 리서치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사업개발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홈페이지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최초 1회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이전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기업 같은 경우는 최초 1회를 받은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 2회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대한 개발 비용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뭔가 기존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개발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비에 대한 것으로도 사업개발비가 신청 가능한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제 지금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 과정들이 많은 훈련 과정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직자 훈련 과정 외에 어떤 교육 훈련비가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들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교육 훈련비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용 불가능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사용 불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뭐 전년도, 이전년도와 다 동일한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좀 리뷰 차원에서 좀 읽고 지나갈 텐데, 사용 불가능 항목은 신청 기업의 인건비, 퇴직적금, 그리고 근로자 복지 비용 같은 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이라든가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그리고 유형 및 시설 장비 등과 같은 자본재를 구입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본재 특히 뭐 시설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리스를 통해서 뭔가 좀 렌탈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뒤에 가서 시설 장비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긴 하지만은 사업 개발비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리스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부담 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 기간 내에 하나여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기타 사무용품이라든가 관리 비용 인사 노무 회계 경영 컨설팅 비용 등 같은 이런 지원 불가능 항목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좀 참고 부탁드리고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교육 자료라든가 사업 공고를 참고하셔서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지원 기간 및 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법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업개발비에 대한 지원 한도는 신청 시점으로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보통 지정 기간이 3년이 유지가 되는데 3년의 기간 동안 뭔가 그 사업개발비가 약정이 체결됐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 시점에 사업개발비가 만약에 약정 체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인증 전환을 의무로 해서 지원에 대한 약정 체결이 되고
만약에 이제 인증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종료 기간까지만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서 신청할 경우에는 심사단에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런 것들은 검토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서 자격 종료가 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이 중단되고 인증, 재지정과 같은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 다음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부담 같은 경우는 회차마다 이제 5에서 20%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개발비라든가 시설정비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산출을 할 때 부가가치세는 총 사업비에서 항상 제외하고 공급가의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회차에 만약에 신청하는 기업이 1회차에 신청한다라고 하면 5%, 2회차 같은 경우는 10%, 3회차 같은 경우는 15%, 4회차 같은 경우는 20%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좀 더 면밀하게 좀 보면은 A기업 같은 경우는 24년도 상반기, 하반기, 24년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25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참여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10%, 20%, 30%였지만 올해 25년도부터는 최대 자부담 비율이 20%로 좀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올해는 이제 올해 상반기 참여하는 5회차이기 때문에 20%로 적용이 된다는 점. 여기 1회차 5%, 2회차 10%, 3회차 15%, 4회차 이후부터는 이제 20%가 고정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C기업을 예시로 보면은 C기업 같은 경우는 23년도, 24년도까지 사업개발비 신청 안 했다가 25년도부터 이제 1년차, 1회차로 이제 신청할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1회차에 적용되는 자부담률 5%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사업개발비에 대한 이제 공고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만약에 이제 하반기 때 사업개발비가 또 공고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2회차로 해서 자부담률이 10%가 적용이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본인들이 어디 회차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차에는 자부담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혼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군에 이제 본인 기업들이 지금 몇 회차, 몇 년 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년도 사업개발비를 신청할 때 회차를 확인하고 자부담률을 적용해서 예산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항목인데요. 심사 항목은 사업 계획,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큰 항목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뭐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그 사업 개발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사업 개발비를 통해서 수익 모델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다음에 사업 개발비 통해서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적격 검토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 심사 기준은 세부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사업 개발비 같은 경우는 사업 개발비를 통해서 기업이 필요한 어떤 사업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지원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개발비가 속에서 나오는 파급 효과 그리고 수익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사업 개발비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 동일한 관점에서 사업 적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 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이면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신청 금액이 적정한 수준에서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 적정한 수준에서 산출 구조가 명확한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 2회차 참여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다회차 참여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참여했던 분명히 이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차 이상의 참여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사업개발비를 참여해서 나왔던 성과물이라든가 활용도, 등에 대한 부분도 올해년도 같이 검토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실적에 대한 확인에 대한 자료는 사업보고서, 전년도 연말 실적, 그리고 신청 전월 실적을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업 성장성에 대한 이제 심사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기업 운영의 제품의 혁신성을 갖추고 있는지, 기업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그런 심사에 대한 항목 기준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발비 또한 사회적 가치 지표가 적용이 돼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순 팀장님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심사 항목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 지표 4번 그리고 6번에 관한 내용인데 사회적 가치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3, 4, 5, 6, 그다음에 14번까지 다시 한번 심사에 적용되는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입니다. 실제 기업들이 사업개발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개발비 신청서 그리고 각 기업에 해당하는 뭐 인증서, 지정서, 확인서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그리고 지원사업 예산 운용계획서 그리고 사업개발비 사업 성과 자료, 그 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제공 동의서, 녹색나눔 이점 동의서,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사업 개발비를 어떤 항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어떤 계획으로 우리는 지원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추진하려고 한다에 대한 계획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공고문을 보셨겠지만 다들 이 사업 계획서를 봤을 겁니다. 이 사업 계획서는 실제 사업 용도, 그리고 뭐 매출액, 사업 내용, 추진 일정, 기대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사업 목적 및 개요인데요. 이 사업 목적 및 개요는 실제 사업 개발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목적과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사업 계획이 단독형이냐 공동형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전에 이제 공동 국비 사업을 통해서 진행했을 때는 개별 기업이 그냥 단독으로 신청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 개발비를 공동으로 신청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으로 체크해 주시고 공동형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고 단독으로 체크해 주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 용도에 보시면은 뭐 브랜드 로고, 기술 개발, 시장 수요 조사, 특허 출원, 뭐 교육 훈련비와 같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 개발비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업 개발비 신청 항목들을 체크를 하고 얼마만큼의 사업 개발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금액을 적는 부분입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사업 개발비를 1회차 신청할 때 한 개의 어떤 신청 항목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 대표님들이 있으신데요. 사업개발비 신청할 때는 실제 지원 가능한 금액 안에서 이 각각의 항목들을 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같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청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항목별로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 밖에 이제 이런 사용 용도와는 다르게 좀 지원 가능한 항목에서 선택은 하지만 이 신청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사업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타로 체크해 주시고 금액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신청 전월 매출액, 그다음 목표 매출액인데요. 전월 매출액은 말 그대로 25년 1월 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25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개발비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창출 가능한 목표에 대해서 목표 매출액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 이제 목표 매출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가계획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 대비 25년도에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목표 매출액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목표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필요성, 추진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같은 경우는 실제 말 그대로 사업개발비가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기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의 방향, 예를 들어서 기업이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브랜드 개발에 대한 현황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사업 개발비를 통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추진하고자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진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사업 개발비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전반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이제 추진하는 어떤 사업 항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특허 출원, 교육 훈련 이런 신청 항목이 2개, 3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그 사업 개발비로 신청하는 용도를 조금 구분하셔가지고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사진 자료를 좀 첨부하면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사학개발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 또는 개발 하려고 한다는 것들을 추진 내용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항목, 그 사업 항목에 대해서 실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제품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쓰셔야 되는데 어떤 시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원재료를 투입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런 시제품을 어디에다 판매를 하려고 하는지 시제품에 대한 개발을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추진 내용에 조금 기재를 해주시면 네, 됩니다. 세 번째,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실제 추진 체계 조직 기반 그리고 추진 절차를 바탕으로 사업개발비에 대한 신청 사업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 체계라든가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도식화를 해서 나타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개발을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홈페이지 개발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개선점을 우리는 어떻게 환류를 해서 도출을 해서 수정 및 보완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 체계, 추진 전략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 전략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들이 사업 개발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실행을 위해서 기업들이 수립한 전략적인 어떤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칸이 뭐 굉장히 작다라고 해서 이만큼 채우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사학개발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쓰겠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어떤 내용의 양이 기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 일정을 작성할 때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사업개발비 용도에 따라서 또는 사업부에 따라서 추진 일정을 조금 더 구분해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개발비를 통해서 창출 가능한 매출액에 대한 근거, 그리고 확대 가능한 근로자의 수, 그리고 지역 내 인지도 상승, 뭐 이런 사학개발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조금 적용을 하셔가지고 명시를 하는 것을 네,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및 접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공고는 이제 보셨겠지만 전남도 시군 사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완료가 된 상황이고 공고기간은 25년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접수입니다. 여기서 유념을 해서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지금 올해부터 뭐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도 그러겠지만 그 이전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했지만 작년도부터 사업개발비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시군 담당 방문을 통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는 시스템 접수가 아니다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또는 팀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시설 장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또는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원 규모로 지금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도비 3억, 그다음에 시군비 7억에서 총 10억 원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시설 장비비는 사업개발비와는 다르게 사업개발비는 회차별로 자부담이 편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시설 장비비는 총 사업비의 자부담은 20%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활용 계획서 수립할 때 그리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총 사업비 20%라는 점 그리고 이게 고정적으로 20%가 적용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사업개발비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항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자부담을 적용하셔서 꼭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는 기업별 2천만 원 내외에서 지원이 되고요. 최대 5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 말기업, 사회적 동기와 자활기업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만 예비 말기업 같은 경우는 22년 지정된
2022년 이후 지정된 기업들만 해당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활기업은 법인 설립이 완료될 경우에만 시설 장비가 참여 가능하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의 시설 장비비 사업 규모는 80개사 내외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기준치고요. 이 기준치가 어떤 미충족되거나 이런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 그리고 사업 규모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신규 시설 장비 구입이라든가 노후 시설 장비 교체에 시설 장비비는 지원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생산 판매 용역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직접 관련이 있고 관리 사용이 지속 가능한 시설 장비비 한해서 지원이 된다는 점, 그리고 재료비, 홈페이지 구축, 소모성 그 소모품과 같은 이런 소모성이 있거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실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사개월비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시설 장비비는 말 그대로 생산 판매 용역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 장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시설 장비비는 아무래도 자본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이제 사업비 교부 전에 이행 보증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점, 네, 말씀드리고, 이전 연도와 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참여 자격에 대해서는, 전년 같은 경우는, 예비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 중 만료 시 별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 중에 예비 지정이 만료될 경우에는, 못하네요. 인증 전환이라든가 재지정에 관한 자격 유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중에, 지원 자격 상실할 경우에는 상실 이후부터 자격 재취득 전까지 보조금 지급 중지가 되고,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다라는 점, 이 말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 중에 지정이 만료될 경우에는 인증 전환이라든가 재지정이 의무화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어서 지원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냉장, 냉동 부착 차량 같은 경우, 그리고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자부담 50%만 명시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 및 건설 장비에 대해서는, 50% 이상 명시를 하는 건 동의를 하지만은, 조금 더 그 차량에 대한 범위가 좀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냉장, 냉동 부착 차량, 지게차, 굴삭기, 그리고 차량 건설 기계 일체 같은 경우는 자부담 50%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격하다라고 하면은 선정이 되면은 자부담 50%를 준수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그리고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사전 행정 절차, 승인, 인허가가 요구되는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사전 행정 절차, 승인이라든가 인허가에 대한 요구되는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 교부 전까지 절차가 완료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자부담 50%를 통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차량을 구입하기 전까지 식품 제조 가공에 인허가가 안 날 경우에는 차량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 제조 가공 인허가가 나와야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설 장비에 대한 적격 검토가 완료가 되고 자부담 50%를 통해서 차량에 대한 지원의 적격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 네.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이 항상 먼저 선결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원 장비 의무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정 기업 같은 경우는 장비의 내용 연수 기간 동안 지원 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는 목적의 사용이라든가 영업 중단이라든가 폐업 시에는 무조건 시군에서 환수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그런 변경이 됐다는 점을 꼭 유념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뭐 사학기별로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자격도 이전에 아까 사회적 기업, 말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참여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렸고, 참여 제외 대상에서 뭐좀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들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당일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외된다. 그리고 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거나 이런 유사성에 대한 검토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생산 판매 용역과 관련된 직접 관련이 있고 관리 사용이 기업이 직접 가능한 시설 장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 어, 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는 실제 지원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지원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무용품, 뭐 공과금, 그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관리 운영비, 경상경비는 시설 장비비로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포장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차량 구입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차량 건설 장비, 그리고 굴삭기, 뭐 지게차 등과 같은 이런 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자부담이 50%가 적용이 돼서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원 불가능한 항목 중에 잘 보셔야 될 게, 법인 자가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도 있고, 법인 명의로 뭔가 장기 임대를 통해 가지고 사업 공간을 마련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설 장비비가 뭔가 공간의 리모델링이라던가 부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 장비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제 그 법인 명의로 장기 임대 계약이 10년 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된 다음에 장기 임대 계약서라던가 시설 사용 동의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은 그 장비가 그 장소에서 실제 설치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 지원이 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본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이전에 지원받은 시설장비비와는 유사한 시설장비비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유념해서 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든가 건축물 부대공사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심사 항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사업개발비와 동일하게 사업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신청 금액의 적절성, 기업의 성장 가능성, 제품의 혁신성, 그리고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부분들, 사회적 생태계 구축에 대한 노력 부분으로 일단 심사 항목은 구성이 되고 있고, 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런 목적이라든가 기능들이 사업개발비와는 조금 다르게 명확하죠. 사업개발비는 각각의 기업에 맞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기업이 선택해서 신청하지만 시설 장비비는 말 그대로 기업의 경영활동이라든가 생산활동에 필요한 어떤 시설 장비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어디에 지금 용도가 필요하고 생산이 필요한지를 타당성을 면밀하게 본다라는 점. 그리고 사업개발비와 동일하게 시설 장비비를 통해서, 시설 장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파급 효과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신청하는 금액 단위가 대부분 이제 큰 규모로 이제 뭐 한 개에서 두 개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설 장비비가 실제 갖추고 있는 그 신청 금액에 대한 적절성을 좀 더 면밀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장비비에 대한 예상 금액이 타당하게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대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얼마만큼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도 같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품에 대한 혁신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도 이제 사회적 가치 지표와 연동이 돼서 검토되는 부분이라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생태계 노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 지표와 연동돼서 검토되는 심사 항목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 가점이라든가 감점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제출 서류가 미제출이 되거나 뭔가 미비된 기업들, 특히 이제 견적서를 미제출하거나 필수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감점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기업들이 작년도에 시설 장비비에 선정이 됐는데 약정 체결을 하고 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점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뭐 1회차 때 전년도에 사업 시설 장비비를 받았는데 사업 성과 자료에 대해서 미제출한 기업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감점 대상이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입니다. 사업개발비와 동일하게 시설장비비도 신청서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 같은 경우는 23년도, 24개년도, 4년도 2개년에 한해서 사회적 가치 지표 4번, 5번, 6번이 적용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라든가 뭐 비교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 등록증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계획서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네, 이 부분 한번. 그리고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3년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22년, 23년, 24년까지 이제 3년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는데, 24년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결산 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으로 대체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설장비비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 계약서라든가 사용시설 동의서, 그리고 시설장비 설치 장소에 따른 이제 건축물 대장이 필수적으로 네,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시설 설치 장소가 법인명의 어떤 공간이 아닐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기업의 어떤 자가로 만들어진 어떤 대지 또는 건물에서 시설 장비가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인데요. 우선은 뭐 기본적인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재무 상태에서는 아까 3년간 22, 24, 24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재무제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연도별 재무제표 상의 기준금액으로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4년 같은 경우는 미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뭐, 부채가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뭔가 결과값이 안 나왔을 걸로 예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 표준증명상의 매출액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인데 실제 기업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또는 인증 현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뭐 식품 제조업, 종합건설업, 디자인 등록기업 그리고 뭐 인증 현황으로 보면은 뭐 햇섭이라든가 전동식품 제조, 뭐 농업인복합 사업자 등과 같은 이런 인증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인허가 사항, 인증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작성해 주시면 되고 서류 제출해 주실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자격 사항들에 대한 인증서, 뭐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뭐 소개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고 주상품이 무엇인지 보조상품이 무엇인지 구분 정도 해서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제 나머지 2, 3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2번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이 시설 장비 보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현재 생산 판매 용역, 그러니까 기업이 주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산 판매 용역과 관련된 시설 장비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린터, 모니터 이런 것들은 사무 기기와 관련된 것들은 제외해 주시고 실제 그 생산을 위해서 또는 서비스를 위해서 갖추고 있는 시설 장비가 보유를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장비명이라든가 구입 연도, 구입 금액, 기능 용도, 상태를 조금 구분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보는 이유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시설 장비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일단 현재와 애프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유 현황도 잘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번 이제 시설 장비 구입 계획인데 이 부분은 실제 기업이 구입하고자 하는 시설 장비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구입 수량이라든가 소요 예산 그리고 구분 사항, 구입 시기 등을 좀 세부 사항들을 기재해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구분에 대한 내용들은 기업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뭐 어떤 해당 사항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선택 사항들을 그냥 선택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 제조업 인허가를 위해서 시설 장비를 취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법적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설 장비로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규 상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설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4번 신상품 개발 및 보조 상품 개발을 위한 시설 장비로 선택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3-1번이 이제 구입 희망하는 시설 장비에 대한 용도인데요. 이때까지 시설 장비 사업 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입하고자 하는 시설 장비에 대한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입에 대한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어디다 설치하고, 어디다 설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꼭 이제 사진 첨부가 필요합니다. 사진 첨부를 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아직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설 장비가 어떤 시설 장비인지를 잘 사진이나 첨부를 해주셔야 그것들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심사위원들도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는 어떤 보조 지표가 되니까 사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구입하고자 하는 그 시설 장비에 대해서 사진 자료도 잘 첨부해 주실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용도라든가 기능, 구입 필요성, 시설 설치 장소 및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설 장비 설치 및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삭개발비와 동일하게 이제 그 시설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상품 제조 및 생산의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신제품 출시라든가 제조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고, 뭐 시설 장비 도입을 통해서 품질 향상의 목적이다. 이런 목적에 기반해서 우리는 이런 시설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라는 점을 이 시설 장비 설치 및 최종 목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어떤 그 기계를 쓰려고 한다, 생산시설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보조금이 80%, 자부담이 2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총 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의 기준으로 1,000만 원으로 구성이 되고, 이 1,000만 원에서 보조금은 80%, 그리고 자부담은 20%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작성해 주시고 거기에서 80%가 얼마인지를 보시고 20%가 얼마인지를 보시고 나서 이 80%에서 도비 30, 70으로 상기하셔가지고 작성,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세는 꼭 제외고 부가가치세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해서 기재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꾸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계속 마지막이네요. 네. 그 5번 연도별로 지원받은 시설 장비 내역인데 이 부분은 실제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구입을 한 시설 장비비를 이제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업비를 얼마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했는지 보조금 얼마고 자부담을 얼마를 통해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활용 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첫 해년도 처음 시설 장비를 참여하는 기업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연도별로 시설 장비비 지원을 받은 내역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기업들에 한해서만 작성해 주시고요. 당연연도 이제 그 6번인데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서 기대효과인데 이 기대효과는 간단하게 그 시설 장비비 확충을 통해서 기업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라든가 달성 가능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뭐 이런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 그리고 이런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는 경영활동에 미치는 이점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이점들이 뭐 대부분 다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신제품 개발 및 판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 향상, 그리고 고용 확대, 이런 기업의 경영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이 기대효과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의견인데 이 신흥장비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또는 참여하면서에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지원의 필요성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필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기업 의견들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시설장비비 사업계획 작성 방법을 마쳤는데 시설장비비 신청 접수도 마찬가지로 공고기간은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다 동일하게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개발비와 동일하게 제출 방법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동일합니다. 네. 시스템 접수가 아니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 접수를 해 주시고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죠. 네.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 있는데 서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해당되는 서류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이걸 기반으로 현장 실사라든가 심사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챙겨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학개발비 시설장비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마쳤고요. 이어서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 텐데 한 2분 정도 조금 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지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조가 작년부터 바뀜에 따라 좀 중요시하게 되고 있고, 우리 그 재정지원 사업 중에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가 신청하고 싶은 기업분들은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회 진행할 때도 이 부분을 이제 참고차 안내 드립니다. 먼저 이야기했다시피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3번, 6번, 14번을 써야 하고요. 사업 개발비는 3번, 6번, 14번 이후에 또 4번, 5번을 써야 하고 시설 장비는 4번, 5번, 6번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 3번부터 넘어가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3번은 사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지향성인데 내부 운영 가치, 외부 운영 가치, 기타 총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취약계층 평균 시급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12월 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7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7명을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총 급여, 그 다음에 근무 시간 해서 나누기 해서 이제 평균 시급에 대한 그 시간을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이 취약계층 평균 시급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중에 그 일자리 제공형만 작성을 하시는 거고, 일자리 제공이 아니신 그 유형 같은 경우에는 2번 이 사회적 가치 실천 노력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 실천 노력 같은 경우에는 내부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어떠한 사회적 미션을 갖추고 있고, 기업분들에게, 아니, 내부 직원들에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부 직원들에게 뭐 공연을 무료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회적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발달 장애인을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뭐 연주 공연 기획을 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번부터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사회적 기업 유형에서 다 작성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 그 기업이 근로자에게 어떠한 보건에 대한 안전적인 교육,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니라 따로 추가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사항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제공하던 게 있는데 무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고용의 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분들께서도 간혹 그 현장에 가면은 취업 규칙 같은 그 서류들도 다 구비를 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뭐 여성에 대한 취약계층 채용, 승진, 급여 지급 시 차별 금지 시행에 대한 문구가 있으면 그거를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임신이나 육아 때문에 유연근무제라든가 시차 출퇴근제를 만약에 도입을 해서 활용하고 계시는 기업분들 중에서는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간혹 가다가 회사 규모가 너무 소규모가 아닌 좀 일부 좀 규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 휴게실 설치라든가 이제 아니면 운영비 지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2024년도에 발생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운영 사회적 가치가 있는데요. 외부 운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 판매, 이용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타가 있는데요. 이 생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역 농가 수매 계약을 통해서 지역 농가들에게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판매 단계에서는 우리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노인복지센터 대상으로 무료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한테 제공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등등 이러한 사회 공헌이라든가 사회 서비스 내용을 작성을 하신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입을 하는 이용자, 소비자 등등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플라스틱을 판매를 하는 플라스틱
그 포장재를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뭐 종이 포장재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기업 고객이 우리 기업 제품 상품을 이용을 하면은 종이 포장재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사회적 가치를 발생을 야기하고 좀 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에 발생되는 부분들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좀 3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 외부, 기타 이런 분야들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글씨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예시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에 맞는 그 기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문구라든가 내용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지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빙 서류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평균 시급이라고 하면은 급여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약계층을 인증할 수 있는 취약계층 증빙 자료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증명서, 건강검진을 유상으로 제공했다는 증명서 등등 이렇게 다양한 이 건건이 작성했을 때마다의 그런 증빙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증빙 서류들도 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떠한 그 협력 가치 수준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약을 작년에 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협약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했는데 협약은 2020년도에 했어도 작년에 뭔가 우리 기업이 다른 협력기관이랑 사업을 동시에 협업 활동을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그 사업을 동시에 추구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써진 것과 마찬가지로 협동 프로젝트 수시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원자재 구입 협약 체결을 뭐 월 1회 이렇게 진행했다든지 여기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에 따른 증빙 서류는 협약서 또는 뭐 사진 그리고 뭐 물품 구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명세서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이랑 다르게 4번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력 수준이었고 5번은 우리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남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어떠한 협력 활동을 했는지 나타내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랑 산하협력을 통해서 뭐 교육을 진행하였다든지 아니면 뭐 목포시청, 순천시청, 나주시청이랑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운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래, 그러니까 증빙 자료 그리고 사진, 이제 증빙 사진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조직 내부 또 외부 기타 등 어떠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지 이거를 긍정적으로 환산을 하는 지표인데요. 먼저 내부 운영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내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어떻게 제출을 했느냐. 그러니까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 차량 지원이 있고 아니면 뭐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공했다든지 우리 기업분들에게 성과급을 제출했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명절 상여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명절 상여금 이외에 뭐 우수 기업 아이디어 선발 대회를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선정된 기업분들에게 성과급을 제공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 뭐 행정 관리하는 분들은 뭐 회계 자격증 또는 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 마케팅 등 이렇게 다양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이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비 또는 이제 수료증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수술 투자비인데요. 아까 이제 3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내부 휴게실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장비가 좀 노후화돼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장비를 도입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조직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 대한 청소년 단체 아니면 노인 단체 아니면 장애인 단체 등에게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했다라는 것에 대한 기부 내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에 따른 증빙 서류는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그다음 기부 영수증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에 하단에 보시면 그 환산 금액이랑 적어진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합산한 금액을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였던 그런 사회 서비스 내역을 작성하고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기타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지역에 지진이 났다든가 해수, 홍수 이런 피해가 있어서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직원분들이 봉사활동을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기업 대표가 다른 어디 지역 주민들의 창업을 위해서 마케팅 또는 교육을 뭐 무료로 제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년 차에 걸쳐가지고 우리 기업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혁신 노력을 했는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다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달 및 지체 장애인의 보장구의 높은 가격 대비 낮은 활용도로 이거를 생산 단계를 단축해서 시중가 판매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장애인 보장구를 보급했다라고 하면은 이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공공기관 대상으로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공공기관 대상 정기적인 납품 계약 체결 및 생산 확대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대한 그 수익을 창출을 하고 조금 더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내부 직원에 대한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탄력 근무제를 운영했다든지 아니면 사내 제안 및 외부 의견을 통해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라든지 그리고 원래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기 결제가 진행이 되었는데 조금 더 점진적인 시스템을 개혁을 하기 위해 앞서서 회계 시스템이 도입이 가능한 ERP라든가 아니면 전자결제 시스템을 활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신제품 혁신에 대한 결과가 있을 때 보면은 신상품 출시로 인해서 어떠한 수익이 발생했는지 2023년도에 뭐 매출액이 얼마였다면 2024년도에는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를 해였고 우리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의 내용을 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부금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기부금이 증가를 하였다. 아니면 지역 농산물에 대한 매출액이 확대가 되었고 푸드 시스템을 설립을 하였다 등등 이렇게 우리 기업이 혁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담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파란색 문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분들이 사회적 가치 지표를 작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예시적으로 문구를 작성을 하고 지금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맞춰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회적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센터가 현장 실사 방문을 통해서 보완이라든가 좀 부족한 사항 같은 경우는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기간 내에 준수해서 현장 실사 이후에 해당되는 기업분들은 이제 시군에게 보완된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